과대평가. 사랑의 찬란한 아우라. 허조그, 솔벨로.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정 정도의 거리이다. 거리란 이미 어떤 사람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자꾸 그 사람의 학벌, 연봉, 가족관계 등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소망 가득한 관계는 조금씩 깨져가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이 낫다. 거리를 두고 보면 배가 나왔다거나 혹은 눈에 눈곱이 껴있다거나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거리를 두고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미 객관적으로 보아버린 것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결코 멋진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을 더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보다 최근에 만난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 사람 품에 다시 꼭 안긴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이다. 이제는 그 사람 품에 안겼어도 그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지도 모른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에게서 사랑은 슬프게도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년의 남자가 있다. 그의 아내는 이제 그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에게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타박할 정도다. 얼마나 우울한 일인가. 한때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바로 그녀의 사랑이 자신을 떠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기적처럼 새로운 여자가 등장하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자신의 품에 꼭 안겨 자기의 모든 냄새마저도 향기롭게 느끼는 여자다. 노인한테는 노인 냄새가 난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알아요. 늙은 남자 몸에서는 헌옷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 같은 게 나요. 여자가 남자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면 그녀는 늙어버린 남자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으려고 관계를 계속한 걸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디스, 당신은 정말이지 화학적으로 젊어요. 라모나가 맨살이 드러난 팔을 그의 목에 감았다. 당신 살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나요. 메들린이 뭘 알겠어요. 얼굴만 예쁘지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요. 자기 도취에 빠져 거만하게 살다가 이제는 상처 입고 품위도 체면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늙은 나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를 주다니. 허조고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는 걸까 생각해 보았다. 방금 우리는 솔벨로의 소설 허조구의 한 대목을 읽어보았다. 주인공 모디스 허조구는 한때는 존경받는 교수였으며
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남이었다. 그렇지만 시간의 화살은 그로써도 어쩔 수 없었다. 이미 한 차례 파경을 거친 허조구는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 되었다. 더 이상 그는 여성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못 되었다. 두 번째 아내 메들린도 공공연히 남편을 무시한 채 이웃집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을 정도니 말이다. 허조구는 이미 당당함을 잃은 지 오래다. 지금은 이곳저곳 지인들에게 감상적인 편지나 써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한심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진 허조구는 어린아이가 된 것이다. 한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권력을 잃은 사람, 혹은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미모를 상실한 여배우, 아니면 수년간 전교 1등만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학생.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허조구가 겪는 심경이 바로 이런 상실감이다. 다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허조구의 무의식이 원했던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칭얼댄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바로 이때 30대 후반의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 사업가 라모나가 허조구 앞에 등장한다. 이제는 노인 냄새가 난다며 혀를 찼을 아내 메들린과 달리 라모나는 감미로운 냄새가 난다며 허조구를 기꺼이 안아주었던 것이다. 라모나를 만나기 전에 허조구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자기도 지에 빠져 거만하게 살다가 이제는 상처 입고 품위도 체면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늙은 중년 남자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허조구는 자신의 몸에 진짜로 노인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허조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몸에서 감미로운 냄새가 난다니. 그렇다면 라모나가 허조구에게서 맡은 감미로운 냄새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는 지금 허조구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마련이다. 결국 허조구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의 감미로움은 라모나의 사랑이 가진 감미로움을 투사하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가 이 점을 놓칠 리 없다. 과대평가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 실제보다 과한 평가를 내리기 마련이다. 애인이 배가 나왔다면 우리는 그를 푸근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애인이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껴도 우리는 그가 당당하고 진솔한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혹은 애인이 정리해고를 당해도 우리는 그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회사를 탓하게 된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제외한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과대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볼품없는 애인을 신처럼 숭배하는 친구를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인가. 사랑은 두 사람을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풍성한 배, 주인공의 달콤한 방귀, 주인공의 정리해고는 당연히 조연들의 부푼 배, 고약한 방귀 냄새, 실업자 신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주인공의 모든 평범한 행위도 그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과대평가의 핵심 아닐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조연에 불과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과대평가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부수 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쩌면 과대평가야말로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애인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해 제3자처럼 애인을 본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미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볼록 나온 연인의 배를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방귀를 낀 연인에게 화를 낸다거나 해고된 연인의 무능력에 심기가 불편하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만큼 약해진 것이다. 애인을 신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과대평가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그러니 스피노자도 과대평가를 설명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일 수 있었다. 과대평가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한에서는 사랑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솔 벨로, 1915년 출생, 2005년 사망. 캐나다 출신의 러시아계 유대인 작가 솔 벨로는 내셔널 북 어워드를 3번이나 수상한 유일한 소설가이며 1976년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당대 문화에 대한 섬세한 분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필립 로스는 솔 벨로의 문학적 위치를 이렇게 평한다. 20세기 미국 문학은 윌리엄 포크너와 솔 벨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지탱되어 왔다. 그들은 20세기의 허먼 멜빌이고 너세니얼 호손이고 마크 트웨인이었다. 솔 벨로는 미국의 비극의 작가 시어도어 드라이저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청소년기에 겪은 대공황 때의 비참한 경험이 소설을 쓰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허조구는 낭만적 자아라는 연구 주제에 골몰하던 샌님 교수가 바람난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이야기다. 나는 어떤 성격인가?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도취적이고 마조히스트이자 시대착오적인 성격이었다. 임상적으로는 대체로 우울증이라 진단되겠지만 중증은 아니다. 그러나 이 힘없는 지식인의 우울증은 관능적인 여성 라모나를 통해 위로받는다. 지금 그가 조금 특별한 정신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값지고 사랑스럽고 건강하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했다. 마치 그가 신경쇠약 같은 말도 안 되는 병에서 완치되어 갖은 끔찍한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말했다. 라모나는 지금까지 그가 겪은 모든 불행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급속도로 진지해졌다. 작가는 허조구에 대해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고민에 쌓인 사람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쓴 코믹한 소설이라고 말한다. 작가 자신은 30년간 시카고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친 엘리트 작가이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과대망상에 빠진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른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과대망상에는 무엇인가 정신적인 흥분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는 뉘앙스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있지 않은가. 사실 사랑에 빠진 친구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매우 걱정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 눈에는 친구의 애인이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친구는 그를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친구의 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친구는 그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언젠가는 억대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 그렇지만 이건 사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한다.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노파심 탓인지 내 애인에 대해 계속 주의를 주거나 우려를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경우이든 내 경우이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사랑은 과대망상이라는 감정 상태가 지속될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친구의 애인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과 판단을 친구가 수용한다면 불행히도 친구가 불태우던 사랑의 열정은 이미 꺼진 것이다. 반대로 내가 노파심에 가득 찬 친구들의 충고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나의 경우에도 사랑은 이미 떠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사랑에 빠진 친구들을 걱정하는 것이나 친구들이 사랑에 빠진 나를 걱정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기꺼이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것 아닐까.